네, 그럼 이제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입에서는 계속해서 관세와 관련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블러핑으로 인식하는 그런 시각들이 많아지면서 주가나 지수의 반영이 그렇게 크게 직접적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분석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증시도 상승 마감했고 또 우리 증시도 오늘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코스닥이 강했는데 오늘은 코스피가 돌아온 외국인과 함께 3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한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수익을 더 챙길 수 있을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현 송률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관세 얘기를 했으니까 관세 얘기로 시작을 해보면요. 철강, 알루미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이런 것들에 대한 관세도 부과가 될 수 있는데 가능성이 큰데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정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요. 지금 오늘 나온 기사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1기 정부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영향을 받았었고 예상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관련주들 타격이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저는 조금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흐름 자체가 이렇게 상방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사실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후보 시절부터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언급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최근 한 3년 동안 급격하게 위축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도 우리가 어느 정도 리스크는 있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의약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트럼프 수혜주로 봤던 것들 CDMO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흐름이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의약품 쪽에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미 차트에 선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반도체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을 본다고 하면은 가장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장비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보면은 사실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쪽에서 특화되어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보면은 미국에다가 공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증설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동차는 이미 차트에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섹터별로 지금 분석을 좀 내놔주셨고 전망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워낙 소문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게 실제로 이런 관세 부과가 숫자, 실적 부분에서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주가에 부담이 되느냐 하는 얘기는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과 주가가 꼭 동일시되는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게 HMM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는데 오늘 주가도 그렇고요. 시간 외에서도 그렇고요.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더라고요. 네, 오늘 HMM이 일단 지난해 영업이익이 3조 5,128억 원 역대 최고치 등등등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정말로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시간 외에서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시간 외에서도 지금 0.49% 움직였네요. 그러니까요. 일부 조금 움직였는데 그래도 조금 거래가 좀 붙기는 붙었지만 거래가 조금 되긴 됐네요.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2,500, 3,000, 3,500 이런 식으로 짱짱짱 이렇게 잘 가는 그런 시절은 아닙니다. 이렇게 지수가 좋은 시점, 그러니까 뭔가가 업황이 밝고 시장 경제 전망 자체가 밝고 이럴 때는 보통 우리가 실적 장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는 기업들이 보통 보면 시간에도 그렇고 주가가 보통 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앞서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지금 이제 관세라는 프랜카드를 들고 나와서 실질적으로 휘둘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불확실성, 변동성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앞으로 우리 방송에서 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예. 이런 장세에는 아무래도 실적보다는 실적이 좋다고 해서 이제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도 해주셨는데 실적보다는 수급, 추세, 그다음에 선반영이 많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되어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유효할 것이다. 그리고 HMM 잠깐 제가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 좋습니다. 자, 이번 실적이 코로나 네. 당시와 비교가 많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실적도 좋게 나오면서 주가도 실제로 많이 떴어요. 그래서 뭐 흠슬라 이런 식으로 불리면서 많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인기를 얻었던 종목인데 그와 비슷한 흐름이 나올지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코로나가 2020년 3월 달이었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면 2020년 3월이 여기였습니다. 2020년 3월. 자, 그리고 이제 3월 지나고 4월, 5월 들어서면서 V자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가 어떻게 됐다? 3,300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지금 큰 아이들, 그러니까 큰 종목이라고 하죠. 덩치가 시총이 큰 덩치가 큰 아이들 같은 경우 지금 이런 아이들 오늘 지금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5만 1,000원 대비 지금 18,000원인데도 18,000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총은 16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뭔가 시장이 좋을 때는 실적이 좋다 그러면 이렇게 빵빵 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과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일단 수급을 좀 추세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지금 나는 HMM을 살려고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는 말리진 않겠습니다. 지금 정도면은 뭐 5만 원짜리가 지금 5만 원짜리가 지금 18,000원대까지 떨어져 있고 그 이후로 지금 낙폭을 그러니까 밑으로 지금 가지 않고 있어요. 밑으로 주가가 가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여기 지금 하방에 이렇게 지지 라인들이 어떻게 돼 있다?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 그렇다면 뭐 이 라인을 손절 라인 정도 잡고 뭐 예를 들어서 한 15,000원, 16,000원 정도로 손절 라인 정도로 잡고 만약에 내가 매매 전략을 세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그나마 뭔가 불확실성이 있을 때 실적이라도 있으면 예. 부여잡을 수 있는 좀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MM 저는 뭐 지금부터 공략을 해도 예. 그 대신 한꺼번에 다 사지는 말고 지금부터 만약에 모아간다라는 관점이라면 충분히 저는 지금 18,000원, 16,000원 요 사이에서는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 혹시라도 지금 이 종목 여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 아마 분명히 여기 위에서 사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3만 원대입니다. 지금 3만 원, 3만 5천 원대 이 종목을 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거예요. 예. 지금 정도면 추가 매수해가지고 평균 매수 단가를 좀 낮춰서 대응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일단 오늘 시간 외에서는 드라마틱한 반응은 없었지만 일단 내일장까지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뭐 하방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신 만큼 뭐 신규 진입 혹은 뭐 기존 주주분들도 어느 정도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을 지켜본 투자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차례인데요. 시크릿 주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 체크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투자자의 다양한 의견들 먼저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네, 무관세 혜택 사라지네. 트럼프제는 진짜 다 뜯어고치려고 이러나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결국에 한국의 철강 역시도 25%의 관세를 받게 됐는데요. 다행히도 좀 소화를 해내는 모습인지 오늘장 철강주들 그래도 하락폭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알루미늄에서는 이구산업, 남선 알루미늄 등은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어수선한 상황인 만큼 관세 안전지대 계속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은 수출 핵심 품목까지 다 관세 붙이겠는데 미국의 공장 지으라 이건가 올려주셨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또 바이오까지도 관세 검토 중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반도체, 바이오 좋았던 만큼 보유자 영역에서 대응책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방위비 얼마나 뜯어갈까? 일본은 2배로 늘렸다는데 네, 일본 2배로 합의를 봤다고 하죠. 그런데 현재 한국은 세수 부족으로 국방 예산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 있는 만큼 K방산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그럼 다음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잘 나오는 종목 많은데 어째 주목을 못 받는 것 같네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미단님께서 실적이 좋아도 내리는 주식이다 유유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크래프톤도 시간 외에서 4% 빠지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실적에 대한 이야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삼성이 SK한테 HBM도 밀리는데 유리기판까지 뒤처지면 안 되지 올라와 있는데요. 유리기판 정말 끝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만큼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일본도 양자 컴퓨터 치고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조용함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일본 1000배 빠른 양자 컴퓨터 기술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국내 상황은 어떤지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을 지켜본 주주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왔습니다. 역시나 관세와 관련한 관심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당장 지수나 주가로 반영되지는 않고 있는 흐름도 일부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이슈는 계속하면서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겠는데 송길 매니저님, 앞서서 반도체나 의약품 등등에 대해서 또 섹터를 나눠서 분석을 해주시긴 했는데 관세에 있어서 조금 안전지대 혹은 좀 수혜를 봐서 올라갈 만한 곳이나 섹터나 종목이 있다면 어느 쪽을 좀 눈여겨보고 계신지요? 예, 앵커님께서 지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관세 리스크가 점점 더 부각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을 수 있는 그런 업종과 혹은 이제 반사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업종을 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앞전에 여러분들한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약간 내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금융주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정말 관세 리스크를 벗어나고 싶다 하신 분들은 금융주 또는 이제 게임주도 괜찮아요. 게임주 괜찮고 그리고 미국이 우리 산업을 필요로 하는 분야를 좀 타겟으로 두시면 좋은데 조선이 해당이 되고요. 거기에 방산 쪽 해당이 되고 있고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본다고 하면 원전 쪽도 우리가 지금 협력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쪽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계속 순환매 도는 AI 쪽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관세 같은 경우는 사실 특정 업종이 지금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종들 중심으로만 우리가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관세 리스크는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잘 나오는 업종들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안전지대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관세 리스크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증시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박춘현 매니저님을 보기 위해서 또 방송을 켰다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아레카님께서 다른 방송을 보다가 춘현 매니저님 보러 이 채널을 켰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게 실제로 최근에 짚는 종목마다 워낙 또 잘 가기도 하니까요. 궁금한 게 네. 어떤 식으로 좀 종목을 고르시는지 이런 거를 팁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오늘 TV에 하루 종일 아마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느 방송이나 그렇죠.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예상치 못했던 아마 투자자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은 지금 뭔가 불확실성,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아마 테마성 장세가 좀 되지 않을까, 종목 장세. 예. 그렇다면은 뭔가 우리가 어떤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어떤 기업이 뭘 할지 우리가 지금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A라는 테마가 한번 불끈 올라오고 B라는 테마, C라는 테마가 한번 올라왔다면은 자, 그다음에 이걸 미리 조금 이제 좀 조정 받을 때 우리가 선점을 하는 거예요. 테마가 계속 도니까 지금 유리기판도 그렇고 예를 들면은 로봇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돌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좀 일부 한번 상승 이후에 저점에서 상승 이후에 좀 눌림목을 공략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 부분이 이번에 조금 통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된 자막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적 시즌, 지금 주목해야 할 유망주는 이라는 저희가 자막을 미리 좀 준비를 해놨는데 이 자막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실적 시즌 지금 이제 2월 달이기 때문에 이제 작년도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월 11일인가요? 예. 근데 얼마 남지 않았네요. 다음 달이면 또 이제 항상 이 실적 시즌이 지나고 나면은 칼바람이 붑니다. 그렇죠. 네, 칼바람이 분다라는 건 이제 상패 시즌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이제 감사 보고서가 나오지 않는다던가 이런 기업들을 보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어쨌든 지금은 실적 물론 중요합니다. 실적이 완전히 개판인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매매를 하기에는 또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건 당연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 아까 HMM처럼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지금 쫙 올라가기는 좀 그렇고 어떻게 보면 실적보다는 일단 추세가 조금 밑에서
거래가 좀 받쳐지면서 올라오는 그다음에 또 관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좀 관세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업종이라든가 네. 뭐 이런 쪽들 그다음에 환율도 높다 보니까 이제 수출 쪽에 좀 비중이 큰 그런 기업들을 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이슈나 실적보다도 일단은 그 자리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뭐 수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세기가 얼마나 강하게 들어오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뭐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뭐 거죠? 지금 이제 지금 이제 트럼프 2기에서 지금 관세를 계속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미 그 관세를 때리는 업종에 보면은요 관련 종목들을 이렇게 대장주들이나 시총이 큰 아이들을 큰형들 정도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이미 주가가 바닥을 박박 기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예.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점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팩트를 좀 맞춰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송률 매니저님께는 그 질문 드려볼게요. 워낙 이제 방산을 좋아하시고 눈여겨보시기도 했으니까요. 최근에 방산주가 실적이 좀 톡톡히 잘 나오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바로 반영이 좀 되는 흐름들 나오고 있는데 방산 여기서 끝이 아니다. 더 잘 갈 것이다. 맞나요? 기가 막히죠. 예, 뭐 사실 우크라이나 종전와는 상관이 없다. 지금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비축분이 없습니다. 이미 무기를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다시 채워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종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구조적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명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K방산은 지금이 가장 제철입니다. 지금이 맛집이에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됐고 지금 이제 주요 국가들 보면은 옆집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대만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올해 방위비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지금 이제 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2025년도 방위비를 책정을 해놓고 이제 종료를 했는데 미국도 사상 최대치입니다. 지금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무기 확보 전쟁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9이 수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베트남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수출이 진행이 된다면은 공산국가의 최초로 지금 우리나라가 납품을 하는 게 되는데 엄청난 이슈죠. 지금 이제 공산국가 자유국가 할 거 없이 우리나라 K방산은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게 다시 한번 증명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계속 더해질 것이다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럽 같은 경우는 결속기금이라고 있습니다. 580조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사실은 이제 경제적으로 주요 쓰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를 또 방산에 쓰게끔 허용을 해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방산 수요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인 거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동에서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 쪽은 좋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역대 최대 실적을 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오늘 20% 넘게 올랐는데 예상하셨습니까? 못했죠. 진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 2년 전에 방송에서 10만 원일 때 얘기하고 그다음부터 안 쳐다봤는데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오늘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하나오션 지분을 취득하는 내용도 있었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모멘텀이 너무 많죠. 방산 모멘텀도 있고 우주 모멘텀도 있는데 지금 앵커님께서 지금 이제 영업이익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잘 나왔습니다. 한 1조 7천억 정도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고 다만 저는 이제 우리나라 K방산 같은 경우는 계속 우상향한다라고 보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얼마 잘 나갑니까?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어서 그렇지 이거 미국 갔으면 답도 안 나와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지금이 이제 고점이다라고 인식하지 마시고 앞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과거에는 이제 뭐 나토 동맹 뭐 이런 것들이 중요시 됐다면 지금도 유럽 내에서 좀 누가 우리를 지켜주냐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지라는 생각들 하면서 좀 방위비도 늘리고 무기도 좀 스스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K 방산이 제철을 맞아서 좀 실적을 올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리기판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최근에 많이 다루긴 했습니다만 이게 좀 지치지 않고 있어서 우리 두 분은 유리기판 쪽 눈여겨보고 계신지 혹은 그렇다면 어느 종목을 좀 더 관심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네, 유리기판도 역시 테마성의 한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유리기판, 뭐 삼성도 유리기판을 만든다, 뭐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전에 일단은 꿈의 유리기판, 뭐 이런 뭐 꿈의 초전도체, 꿈의 양자 컴퓨터, 뭐 이런 이야기 많이 그렇죠. 나오지 예.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까 A 테마, B 테마, C 테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쨌든 눌림목이 나온다면은 저는 아직까지도 뭐 유리기판 쪽은 공략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잘 간다라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나는 이 라인에서 손절할 수 있어. 이 라인에서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 이렇게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그러니까 한 주식을 한 2, 3년 이상, 한 5년 이상 하신 분들은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난 주식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어. 누가 하더라라는 소식에 그냥 덥석 사시는 그런 초보분들은 조금 트레이딩 부분에서 미숙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경계할 다른 필요가 있다. 경계할 필요가 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분명히 아마 그럴 거예요. 올랐을 때 사가지고 떨어지면은 팔고 또 팔고 나면 또 오르고 이렇게 엇박자를 타게 되면 진짜 한 섹터에서 한 업종에서 진짜 손실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예. 지금 장세가 윗꼬리를 많이 닿는 장세이기 때문에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급적이면은 일단 아까 우리 율 매니저가 이야기했다시피 실적이라도 잘 나오는 하다못해 실적이라도 잘 나오는 업종 기업들이라도 보자 이렇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류엘 매니저님은 유리기판 어떻게 보십니까? 유리기판은 일단 25년도, 27년도까지도 우리가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기에서는 2027년도에 어느 정도 가시화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SK가 시계를 앞당겼죠. 타임라인을 당겼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어느 정도 모멘텀은 더해질 것이다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출 매니저님 관점처럼 저도 근데 너무 이렇게 맹신할 필요는 없는 테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CES 2025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시제품은 나왔어요. 근데 아직 상용화는 업체는 없기 때문에 항상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단순 테마 기대감에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뭔가 캐시카로 갖고 신사업으로 들어가는 종목들을 보셔야 돼요. 너무 거기에만 중점적으로 둔다고 하면은 실적 시즌일 때 오히려 이렇게 하방 압력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섹터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는 두 분이 가지고 온 토픽 종목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셔서 어떤 또 관점에서 토픽 종목을 골라오셨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자, 잉글우드랩이 나왔고요. NC소프트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는 얘기 속에서 숨어 있던 종목들인 것 같은데 하나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잉글우드랩 지금 종목 코드 번호가 950140입니다. 950으로 시작하는 종목은 우리나라 최대 주주가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 외국 기업이라는 이야기고요. 잉글우드랩 지금 화장품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브랜드도 보유하고 있고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메이저 수급이 상존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번 7일이죠. 하얼빈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초대를 받아서 개막식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일단 시진핑 주석이 환대를 많이 해줬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리고 CCTV 관영 통신인가요? 그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또 보도도 하고 예. 그 사진을 놓고 보도도 하고 그렇다면 지금 미국이 지금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주변 국가들과 중국이 조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이런 스텝을 밟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게 한알령 해제거든요. 예. 그럼 우리한테도 뭔가 선물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한알령 해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한알령 해제? 그렇다면은 우리 국내에서 한알령 일단은 엔터, 화장품, 여행 이쪽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잉글우드 화장품 쪽 이쪽을 또 골라봤고요. 그다음에 잉글우드랩이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들이 있습니다. OEM, ODM 공장들이 미국에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관세로부터로도 좀 자유롭지 않을까.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예. 여기 관세에 걸면 관세 수혜주, 한알령이라고 하면 또 한알령에 대한 수혜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잉글우드랩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은 NC소프트네요. 차트 보면은 무섭습니다. 근데 지금이 바닥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일단 AI 모멘텀이 있습니다. 최근에 NC AI를 출범을 시켰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막 AI 쪽을 접목시킨 게 아닙니다. 2011년도부터 이미 AI 연구 조직을 운영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14년 동안 지금 AI 기술을 접목시키려고 연구를 하고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새롭게 신설 법인을 출범시키면서 앞으로 그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AI 기대감도 더해질
보여줄 수 있고 실제로 게임 이제 연구 개발 쪽에다가 AI를 많이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파티를 깨는데 AI 용병과 같이 깬다는 등 이런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AI 기대감도 어느 정도 묻어 있다. 참 제 입으로도 얘기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뭐 이런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신작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이온2 출시 예정이 올 하반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 이제 중국 출시 모멘텀도 있는데 리니지2 모바일이 지금 중국 판호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 진출 기대감도 더해질 수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금 배당에 대한 내용도 최근에 나왔는데요. 2027년까지 현금 배당을 실시하고 자사주를 소각하겠다. 이런 내용도 나왔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 기대감도 더해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워낙에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밸류 대비 저평가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게임에도 AI가 또 붙을 수 있다라는 이슈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종목의 투자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이번에도 시크릿 주주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현재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님들의 생생한 관심사와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잉그루드랩 종목 토론방 입장해 볼게요. 정찰병을 보냈더니 UDT 훈련을 받고 있네요. 일단 좀 기다릴게요. 네, 지난해 11월 이후 주가가 큰 변동 없이 횡보하고 있는 아쉬움 올라와 있습니다. 아니 공개 매수만 10,000원이라며 왜 여기서 멈추냐. 네, 지난주 최대 주주인 코스메카 코리오의 공개 매수 소식이 들리면서 강세 보이며 반등을 했는데요. 이후 뚜렷한 흐름이 없이 횡보하고 있어서 답답하다라는 의견도 올라와 있습니다. 리포트 시장의 우려에 대한 답. 네, 3분기 어닝 쇼크에 이어서 4분기에도 부진한 실적이 전망되고 있지만 올해는 이 실적이 회복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리포트까지 올라와 있고요. 다른 의견들도 함께 보시죠. 기관이 계속 담는다. 아직 팔지 마. 네, 올해 1거래일 제외하고 기관이 모두 매수하고 있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 늘어난 거에 비해 개미만큼 올랐는데 이거 매집봉인가요? 네, 늘어난 거래량에 비해서 상승폭이 다시 아쉽다라는 의견이고요. 자세한 의견도 함께 읽어볼게요. 아무리 봐도 합병하라는 것 같은데 지난 분기 실적 이상한 거 보면 모회사의 코스메카 코리아에 의도적으로 몰아준 것 같다. 또 미국의 공장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미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 트럼프의 관세 회피를 위한 가능성도 함께 부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는 NC소프트 종목방으로 입장해 보시죠. 장투한 사람들 다 손해보는 종목이다. 차트가 호지산도 아니고 이게 뭐냐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네, 2021년에 100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던 주가가 이후에 꾸준하게 하향을 하고 있어서 아쉽다라는 의견 올라와 있고요. 리포트, 신장 흑행 실패와 구조조정 비용 발생이라는 리포트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잇따른 신작의 흑행 실패로 인해서 시장의 신뢰성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아이온2의 출시 전까지는 상승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하고 있는 리포트까지 올라와 있고요. 준비 중인 신작이 많으면 뭐하냐? 흥행을 해야 의미가 있지. 네, 올해 2분기에 여러 신작의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역시나 이 기대감이 낮은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의견들도 함께 볼게요. 영업 손실이 1,000억이 나온다는데 지금 야구팀 굴리는 게 가당키나 할까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실적을 발표했죠.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리니지의 영업 손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 시작했으니 19만 4천 원까지는 갈 텐데 그 위부턴 매물이 너무 많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2월부터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 나와 있는데요. 과연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인사이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지 아이템에는 트럼프가 관세 못 붙입니다. 이만한 호재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리니지는 트럼프의 관세를 피할 수 있다라는 오픈 내용도 올라와 있고요. 자세한 의견도 함께 열어볼게요. NC의 리패키징 전략에서는 AI가 생명줄임이라는 자세한 의견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게임 업계에서 가장 먼저 AI 사업에 뛰어들었던 NC소프트는 지난해 NC AI를 출범했죠. 구글과도 협력 중인 만큼 차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자세한 인사이트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왔고요. 최근에 박준현 매니저님 성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는 찍는 종목들 차트를 딱 보면 왠지 우상향할 것 같은 그런 기운까지 드는데 잉그루드랩도 실제로 봤더니 뭔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기미가 보이는 것 같은 끼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일단 잉글 우드랩을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화장품 섹터에서는요, 화장품 업종에서는 만약 화장품 업종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테마가 형성이 돼서 올라가거든요. 예. 제일 먼저 올라가는 딱 세 종목이 있습니다. 뭡니까?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제조. 얘네들을 보통 삼형제라고 하거든요. 예. 한국 화장품 제조, 코리아나. 항상 움직일 때 얘네들이 거의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후발주들이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을 일단 관심 종목에다 등록시켜 놓고 등록시켜 놓으면 되시고요. 일단 잉글우드랩 일단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예. 일단 기술적 분석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지금 28,000원짜리였습니다. 28,000원짜리가 지금 8,700원대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 많이 받았죠. 1년도 안 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저점 부분에서 지금 8,700원대 저점 부분에서 거래가 지금 400만 주 최근에 2월 6일 날 발생을 했습니다. 뭐 공개 매수 이런 거 다 떠나서 그건 팩트가 아닙니다. 공개 매수는 팩트가 아니고요. 자, 지금 여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자, 지금 이 대량의 거래량 400만 주가 발생을 정도, 약 400만 주 정도 발생을 했는데 이날 캔들이요. 자,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 날입니다. 요 날인데 어떻습니까? 아래 꼬리를 달았죠. 아래 꼬리를 달았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누군가는 주가를 더 떨어뜨리지 않고 위로 끌어올렸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아이가 시세가 다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벌써 이렇게 시세가 끝나야 정상인데 계속해서 시세를 지켜준다는 말이죠.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이 눌림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된다. 그다음에 이만큼의 수급이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는데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라는 거는 누군가 주가를 관리하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 혼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예. 자, 그러고 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거래가 한 번 더 터져준다면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수급주들은 하방보다는 상방 쪽이 조금 더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국의 인디 브랜드 제품을 만들고 있는 이제 잉글우드랩 코리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주가 목표 주가도 설정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같이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잉글우드랩 목표가가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이 8,71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네, 여기 12,000원 선입니다. 12,000원 선에 지금 여기에 지금 윗꼬리 단 캔들이 하나 눈에 보이실 텐데 아마 여기서는 지금 한 차례 브레이크가 좀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8,700원, 8,000원대인데 뭐 주당 한 3,500원, 4,000원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손절 라인은 지금 손절 라인은 7,6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600원을 제시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7,600원을 만약에 하향 이탈을 하게 되면 당분간 지금 뭐 7,000원대에서 7,000원 뭐 초반 중반 사이에서 횡보할 수 있는 뭔가 좋은 호재가 나와도 횡보할 수 있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7,600원은 잘 지켜보자. 목표가는 안 적으셔도 돼요. 12,000원 이건 안 적으셔도 되는데 손절가 7,600원은 꼭 7,600원 적어놓고 만약에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최근에 APR이나 파마리서치나 여러 가지 또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어서 그런 기운도 함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목표가는 뭐 더 많이 갈 수 있으니까 즐기시고요. 손절가 7,600원을 꼭 지켜달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NC소프트인데 실적도 나왔네요. 예, 실적 안 좋았습니다. 시장의 가이던스보다도 안 좋게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리니지 모바일 시리즈 관련해가지고 매출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작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흥행에 대한 그런 이제 가시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안 좋게 나왔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온2 지금 모멘텀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제 잠깐 보니까 아이온에 대한 의심이 좀 보이더라고요. 아이온은 믿으셔야 됩니다. 예. 아이온 이제 한때는 PC방에서 점유율 160주인가요? 계속해서 연속으로 1위한 기록도 있고 아이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흥행 게임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더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워낙에 저평가입니다. 지금 종가가 184,400원인데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지금 잘 가는데 저희가 23년도 11월 달 말씀드릴 때 아무도 안 쳐다봤습니다. 그때 이제 신작 모멘텀도 없었는데 워낙에 저평가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NC도 약간 그런 구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 고점이 48만 원이거든요. 고점 대비 했을 때 지금 주가가 70%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 보면은 100만 원 보이는데 계산도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실적이 안 좋게 나왔긴 하지만은 올해 2025년도 같은 경우는 다시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댓글창에서 보시니까 약간 구매력이 그렇게 높은 종목은 아니다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차트적으로는 큰 메리트는 없는데 여기서 충분히 거래량만 동반이 된다고 하면은 위에 큰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20만 원까지는 금방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20만 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중요한 지금 이제 저점이 8월 5일 날 형성되어 있는데 손절가는 16만 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 20만 원, 손절가 16만 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